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 운영하고 있는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하미남은 하남에 미친 남자의 그 줄임말이고요. 주로 하남시의 이슈에 대해서, 아니요, 거의 하남시일만 방송에 담을 그런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장 관심이 많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죠. 그 총선의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민주당 쪽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예비 후보가 하남시 지역구에 6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분구가 됐을 경우를 가정을 한다 그러면 뭐 3명 뭐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대충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분구가 너무 늦어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빠르면 이제 29일 날 분구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후보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변수는 하남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이라는 거죠. 전 지금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에서 전략적으로 단수 공천을 해도 되는 지역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6명이 아무리 활동을 열심히 해도 중앙에서 지정한 후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그런 것들에 좀 배제하고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이제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작은 변수가 아니라 큰 변수입니다. 그거는 이제 예전에 저희 하남시 지역구는 경기 하남 지역구였었거든요. 2000년도부터 이제 하남시가 됐는데 그 이전에 하남과 광주 지역에 활동을 하시던 문학진 전 의원이 계십니다. 문학진 전 의원의 별명은 문세표죠. 3표 차이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져서 재검표를 했는데 뒤집지 못하고 2표 차로 탈락을 하셨게 돼서 아깝다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문세표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고요. 그만큼 하남 광주 지역은 여야 진보와 보수가 팽팽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데, 이 문학진 의원께서 이제 광주에 출마를 하셨는데 이상한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다. 자기를 빼고 거기 이제 예비 후보들이 계신데 예비 후보들 중에 본인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렸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실제 정성과는 차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국회 가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문제를 삼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대로 됐습니다. 컷오프가 되셨죠.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경선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광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흘러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오낙진 전 의원께서 제기했던 의혹,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남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사를 한번 볼게요. 경기도 하남시 구도심 강병덕 전 경기도 하남시 지역위원장, 더민주 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 박경미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렇게 세 분이 하남시의 원도심 갑 지역에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외죠. 근데 의외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하남시 미사 지역입니다. 이거 저도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름을 제가 못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 지역에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 영입인사, 영입인사네요.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이렇게 2분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 여론조사에서 영입인사 이런 것들은 아마 여론조사를 할 때 그쪽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모양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 환원 분구 예정 지역으로 두 군데로 나눠서 여론조사 진행. 황당한 것은 정한중, 김용만, 박진영은 현재 예비후보 등록은커녕 하남에서 활동이 전무한 인물들임. 땡땡땡. 오수봉 전 하남시장, 민병선 전 21대 대통령 선거 선대위 대변인, 추민규 전 도의원, 이희청 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감사 제외. 요게 이제 하남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명을 컷오프 시킵니다. 그리고 갑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강병덕 예비후보와 을구를 주로 100%는 아니지만 주로 활동을 하는 박경미 두 분을 갑구에 2명을 놓고 현재까지는 예비후보도 등록되어 있지 않는 어떤 분은 듣도 보도 못한 분의 3분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것도 을구, 미사을구는 미사을 지역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예비후보 단 한 명도 없이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 뭐 쉽게 뭐 어렵게 얘기하지만 이제 쉽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 중앙에서 바라봤을 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중앙에서 바라봤을 때 갑과 우 두 군데 전략 공천을 하긴 좀 버거우니까 그 을 지역을 전략 공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봐야 되죠. 뭐 전략 공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 싹 치우고 부담감이 있는 2명을 내세웠겠죠. 한 명은 영입인사. 영입인사가 뭡니까? 인재 영입을 했으니까 당에서 그 공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지명도가 좀 있는 분입니다. 지명도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누구나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다 아시는 분이겠죠. 이분이 인재 영입이 될 때 화제도 많이 됐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 제8호로 영입된 분. 이름은 모르지만 경력만 되고 그분의 집안만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분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냉정하게 쉽게 말씀드려서 미사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남 을 지역구는 이분이구나.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갑구는 뭐냐? 갑구까지 내다 꽂기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선호도 조사를 한번 돌린 적이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 때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2분을 그리고 아니면 뭐 경쟁력인 2분을 경선을 하기로 하고 그들이 하기 조금 뭐하니까 그래도 경선이라도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해줄 만한 분 3분 놓고 돌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경선. 그래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갑구는 원도심이죠. 갑구는 강병덕 예비후보와 박경미 예비후보 그리고 또 한 분을 통하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경선으로 승부가 날 것이고 을구는 영입인재 또는 뭐 또 다른 한 분도 강력한 분이긴 하겠지만 그런 분이 중앙에서 결정을 해서 후보를 결정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기사가 나면 끝이 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도대체 4명은 뭐냐는 거죠. 뭡니까? 4명이 이제 오합도 아니고 오합조절도 아니고 도대체 왜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죠. 분구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중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놈한테 물으면 이렇다 그러고 저러면 저렇다 그러고 이거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탈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을구에서 주로 활동하려고 하다가 갑구로 여론조사가 돌아간 분은 어떻게 양쪽을 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지역구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반대쪽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얼마나 됐다고. 언제 얼마 안 돼서 한 군데 집중해도 될까 말까 간신히 지명도를 찾을까 말까 하는데 반대편 지역도 챙겨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내가 나를 선택해줄 지역구도 아닌지도 모르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지, 그분들은 좀 낫죠.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한테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후보도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거지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거지 같은 상황입니다, 이건. 거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누구한테 답변도 안 해줄 거예요. 당연히 안 해주죠. 당연히 안 해주죠. 해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분구도 안 됐고 아직 결정난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하지만 언젠가 결과는 나오겠죠. 그리고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 반대편에 있는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공천을 잘하고 있고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에 활동을 하고 있는 예비 후보님들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이 과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하남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이런 어떤 선망의 대상이라기보단 아유 저 양반들은 장기판에 졸이네. 아우 저렇게 잘 살아왔다 저게 뭐하는 꼴이래. 도대체 누굴 위해서 저러는 거야? 뭐야? 아우 참 정치 거지 같다. 아유 불쌍하다.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듣는 분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일정은 그렇겠죠. 앞으로 일정은 분구가 결정이 나겠죠. 빠르면 29일 그렇게 결정이 나겠죠. 분구가 결정이 나는 순간 뭐 경선 지역은 이제 경선이 발표가 나겠고 전략 지역은 전략 공천이 지금 발표가 나겠죠. 일반 시민들은 이제 신문을 보고 알게 되겠고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저도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탈당을 고려할 것 같고요. 내가 정말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다른 당에 타 당에 입당을 해서 나도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도 상황이 안 된다면 무소속으로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은 생각, 당원들에게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 분과 결탁을 해서 입당을 하고 출마를 하고 끝까지 완주를 하는 순간 승리는 반대편에 가는 거죠. 지금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명함 돌리고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공약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재미처럼 눈동자 달 굴리고 줄 잘 서고 중앙에 줄 잘 되는 사람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긴 경선을 하게 된다고 하지만 후보가 11명입니다. 11명 중에 양쪽 지역구에 2명이 경선을 한다고 하면 7명이 컷오프가 되는 거고요. 적어도 5명에서 7명은 컷오프가 됩니다. 그분들은 각종 이유를 들어서 아까 마찬가지로 탈당, 입당, 출마, 무소속 출마, 기타 등등의 수순을 밟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자, 그럼 하남시 국회의원 선거의 승부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분열이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런 상황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남시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과연 누굴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들의 머리에 하남 시민들은 있기나 한가요? 하남시의 예비후보들, 그들은 소모품이고 전기판에 졸이고 심한 경우는 개, 돼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좀 심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선글라스도 꼈고 유튜브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